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니 발치를 하는 기구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사랑니 발치 기구는 사실 임플란트 수술 기구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여기에 뭐 조금 들어가고 나가고 차이라서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환자분들이 이런 걸 좀 그래도 한번 눈에 보고 가시면 치과에 갔을 때 이런 거 쫙 깔려 있으면 쫄잖아요. 무섭고 겁먹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치과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치위생과 학생,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은 더 될 거예요. 사랑니 발치를 하는 그 시퀀스 순서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치과에 처음 가면은 일단 이런 거 말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취를 할 겁니다. 마취할 때는 뭐 서지컬 글러브 끼고 이러진 않고 그냥 미러로 이렇게 당기고 마취를 하게 되죠. 마취도 두 가지 종류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많이 본 건 이런 마취일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마취 앰플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넣고 딱 보면 이제 무섭죠. 네, 이걸 미러로 당기고 마취를 하는데 마취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블록 마취라는 게 있고 치민 마취라는 게 있는데 블록 마취는 이 주사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 아픈 마취로 해달라고 해도 아래 사랑니를 뽑거나 아래 임플란트 할 때는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마취를 한다 그럼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마취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블록 마취 할 때 쓰는 거고 치민 마취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치민 마취 하면 엄청 아파요. 쭉 들어가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런 무통 마취기라고 해서 인간의 손의 힘을 믿지 않고 기계가 스피드를 제어해서 하는 거라 통증이 좀 덜 합니다. 제가 아무리 천천히 하려고 해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천천히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구를 사용을 하면 처음에는 기포를 제거하고 이게 1단계인데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찌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훨씬 덜 아프게 할 수 있어. 다만 이걸로는 블록 마취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블록 마취 할 때는 아스피레이션이라고 이거를 뒤로 당겨가지고 혈관에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블록 마취 할 때는 이 주사기를 꼭 써야 됩니다. 마취를 했다고 치고 사랑니를 뺄 때는 마취를 충분히 잘 해야 합니다. 사랑니 뺄 때는 이런 서지컬 글러브를 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치과에서 보는 일반 뭐 요리할 때도 쓰는 그런 장갑 말고 열어보면은 이제 멸균 글러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낍니다. 이거는 다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 써있죠. 7.5라고. 제 사이즈는 7.5고 손 크신 분들은 8, 뭐 이제 직원분들은 여자 위생사분들은 보통 6.5 이렇게 씁니다. 이런 기구를 끼고 하게 되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은 빼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블레이드, 이거는 째는 거, 이거 미러는 젖히거나 보는 거, 이거는 티슈 포셉이라고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잡을 수 있게. 이것도 잡는 거, 이거는 핀셋, 이것도 잡는 거, 이거는 당기는 거, 페리오스티아 엘리베이터 당기는 거, 이건 스트레이트 큐렛이라고 이건 긁어내는 거. 이것도 근데 당길 수도 있고 긁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휘었다고 해서 커브드 큐렛. 이것도 커브드 큐렛인데 사이즈별로 있어요. 우리가 사랑니 같은 거나 뭐 작은 어금니 이런 거 뺐을 때 뿌리 끝에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데는 요거, 뭐 큰 데는 이걸로 쓰고 오반 나이프라고 젖히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익스플로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충치 검사하고 할 때 하는 건데 사랑니 같은 거 뺄 때는 미세하게 뿌리 끝이 살짝 남았을 때 이런 기구로 툭툭툭툭 빼냅니다. 이거는 프루브라고 3mm마다 마킹이 되어 있는 건데 사랑니 뺄 때는 잘 쓰지는 않는데 임플란트 수술할 때 많이 쓰고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넣어놨고 이거는 이제 모스키토라고 해가지고 모스키토가 그 모기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모기 입처럼 휘어가지고 이름이 모스키토인데 뭔가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이렇게 꽉 잡히거든요. 외과 수술할 때는 여기다 이제 뭐 실을 꼬맬 때도 쓰고 연조직 같은 거 잡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니들 홀더라고 해가지고 꼬맬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시저, 딘 시저라고 해서 잘 잘립니다. 엄청 잘 잘려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사랑니를 뺀다. 그러면 일단은 째야죠. 살을 째야 되니까 살을 찔 때는 이제 블레이드라는 걸 씁니다. 블레이드도 치과에서 흔히 두 가지를 써요. 12번 블레이드라는 거랑 15번 블레이드. 12번 블레이드는 이제 끝이 뾰족해요. 나처럼 생겼어요. 나처럼. 그래서 이 12번 블레이드를 하나 쓰고 15번 블레이드는 좀 둥그스름합니다. 의사마다 좀 선호하는 게 있는데 저는 12번 블레이드로 시작하는 걸 선호하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 내복 사랑니가 있다. 그럼 여기를 이제 째기 시작하죠. 째고 이렇게 째고 블레이드라는 거는 째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오반 나이프라고 있는데 이것도 째는 거예요. 이거는 치아랑 치아 사이의 잇몸을 쉽게 째기 위해서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 기구를 사용해서 째고 1차적으로 쨌다.
그러면은 이제 덜쳐 열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페리오 스틸 엘리베이터라고 잇몸을 젖히는데 편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거든요. 여기를 가지고 이 잇몸 사이를 젖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땡기라고 하잖아요. 어시스턴트 땡기라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치과에서는 이것도 땡기는 겁니다. 이렇게 잘 땡기고, 보통 이건 이제 어시스트가 많이 붙잡고 있어요. 땡기고, 이건 땡기는 기구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일단 쬐어요. 사랑을 쬐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젖혀요. 보통 이렇게 젖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 왼손으로 젖히고 오른손으로 젖히고 쫙쫙쫙 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니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뼈를 갈거나 치아를 갈아야 되는 이제 기구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핸드피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치과 체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 스피드라는 게 있고 로우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엄청 빠르고요. 이거는 좀 천천히 나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거를 쪼개는 걸 버라고 하는데, 여기를 쬐다. 근데 이제 뼈를 갈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기구나 이런 기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치과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윙 소리 나는 거. 근데 이제 특이하게 저는 연대를 나왔는데 똑바로 돼 있어서 스트레이트 앵글이라고 하는데, 연대에서는 교수님들이 이걸 사용해서 주로 발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연대 나온 사람들이 사랑니를 빼면 다 이걸 써요. 근데 서울대나 다른 학교는 이걸 써요. 하이 핸드피스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걸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이거는 이제 개원가에 나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장단점은 이거는 이제 속도가 좀 덜 빨라서 우리가 뼈랑 치아를 이제 가를 때 너무 빠르면 뼈가 갈리는지 치아가 갈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갈면은 이거는 뼈다, 이건 치아다, 이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힘들어요. 술자의 손목이 아파. 속도가 이게 훨씬 빠르고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는 사실 효율성은 훨씬 좋아. 근데 이거는 숙련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걸 사용하고, 각도가 안 나올 때는 이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살짝씩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연대 나왔지만 이제 서울대 출신 병원에서도 일을 하시고 이런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은 하이스피드를 써보니까 막 신세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써봐라.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써보고, 이러면서 이제 각자 자기만의 믹스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걸 사용해가지고 뼈를 막 갈아요. 그 다음에 치아를 쪼개. 엄청 돌아가면 치아를 쪼개요. 치아를 쪼갤 때는 뭘 쓰냐면 엘리베이터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름이 엘리베이터고, 치과에 가면 이제 의사들이 여기다 딱 찍은 다음에 돌리는 거, 이런 기구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엘리베이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얇은 엘리베이터 301번이고, 이거는 34번인데 보면은 두께 차이가 나죠. 이건 얇은 거, 이건 두꺼운 거. 시작할 때는 보통 다 이거 얇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가끔 두꺼운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치아가 뭐 잘 안 쪼개지거나 아니면 뭐 구멍이 너무 크거나 그럴 때는 두꺼운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꺾여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다 번호가 써 있는데, 사랑니가 묻혀져 있는데 이게 똑바른 걸로는 막 안 나와, 각도가 안 나와. 근데 이걸 휘어져 있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휜 것도 있고, 이 반대로 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엘리베이터로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뺐어. 그 다음에 치아를 통째로 빼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 봤을 포셉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포셉은 특히 언제 빼냐면은 위에 사랑니가 매복되지 않은 거는 쪼개서 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치주 인대라는 거를 끊어야 돼. 그래서 이 익스플로러라는 걸로 여기에다가 치주 인대를 살짝 끊어주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한두 번 살짝 만져주면은 치아가 흔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잡고 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위에 사랑니는 보통 이런 걸 사용해서 하고, 보시면은 포셉도 종류별로 다 치아 모양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상악 소고치, 작은 어금니용, 이거는 하악 소고치용, 이거는 상악 대구치용, 이거는 하악 대구치용. 치과대학 학생들은 이거 뭐 번호를 외우고 하는데, 저도 번호 까먹었어요 이제. 모양만 보면 아는 거지. 아래쪽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뽑게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머리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뿌리를 빼고, 뿌리를 뺄 때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익스플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루트 피커라고 해가지고 뿌리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루트 피커예요. 여기 보시면은 뾰족하게 딱 뭔가 이렇게 잘 꺼낼 수 있게 생겼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뿌리를 빼게 됩니다. 다 뺐어요. 그러면은 소독을 하고 이걸 가지고 꼬매는 거죠. 이렇게
째가지고 잇몸을 째서 젖혀서 15번 블레이드는 여기 이런 데를 짤 때가 좋아요. 끝부분을 깔끔하게 짤 때는 이런 12번 블레이드 사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걸로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젖힐 수도 있고 이런 커브드 키렛으로 젖힐 수도 있고 이렇게 젖힌 다음에 보통 여기까지 젖히는 경우도 많아요. 사랑니가 여기 있는데 여기 깨작깨작 젖히면은 이게 찢어져요 하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젖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니 뺐는데 나 사랑니 여기 뺐는데 왜 여기 꼬매놨냐 막 이런 걸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다 필요해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오반 나이프라는 걸로 이렇게 째면은 잘 찢어집니다. 쫙 찢어져요. 잘 찢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 째면은 짠 상태를 이런 페리오스트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젖혀서 버티는 거예요. 젖혀서 버티고 여기에 있는 사랑니를 빼는 겁니다. 여기를 갈아서 뺐다 치고 그러면 이제 꼬매야죠. 꼬맬 때 보통 치과에서 이제 3제로 그냥 블랙 실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 3제로라는 게 사이즈거든요. 3제로, 4제로, 5제로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바늘이 작아져요. 성형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뭐 10제로 막 이런 것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걸 꼬매게 됩니다. 이걸 꼬맬 때 아까 말씀드린 티슈 포셉이나 이런 핀셋을 가지고 잡고 꼬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꼬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다음날 소독하러 한번 오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실밥을 빼죠. 실밥을 뺄 때는 이 딘시저를 사용해서 자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발치할 때 생각보다 기구 필요한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사랑니를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기구들이 막 종류도 너무 많고 막 뾰족뾰족해 보이지만 사실 뾰족한 기구는 몇 개 없어요. 뭐 이런 거는 뾰족하지 않잖아. 뭐 몇 군데 없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사랑니 뺄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본 기구를 보고 가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치과 가셔가지고 여기는 왜 뭐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사마다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기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 버전의 발치 기구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